미국의 자주포 팔라딘 개량형인데 그것보다는 우리 K9이 뒤지지 않거든요. 미국 시장에 우리가 진출을 지난번에 못했어요. 미국이 지금 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저는 핵무기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핵무기보다 더 필요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여러 가지 무기 중에 일부가 인정을 받고 지금 잘 팔리고 있습니다. 시장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좋은 물건을 적절한 가격에 그 품질을 잘 유지해서 팔려나가는 이와 같은 것이 탱크에서 시작하고 자주포에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우리 세탁기, TV, 자동차 이런 브랜드 파워가 쌓여서 한국 제품이 괜찮다라는 인식이 깔려있는 상태에서 무기도 잘 만드네? 이렇게 된 거죠. 한국 방산 제품 중에서 우수한 제품들이 지금 선택이 돼가지고 외국에 팔려나가면서 특히 세계 평화에 현재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다들 아시다시피 자주포, K9 자주포인데 사실은 그동안 자주포 시장에 보면 K9만큼의 그런 능력을 가진 자주포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동차로 치면은 H사의 자동차가 지금 좋잖아요. H사의 자동차만큼 예를 들면 다른 유명한 외국 자동차들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런 격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K9 자주포라든지 전차라든지 TA50이라는 거, FA50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정도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잘 이렇게 보급이 되고 있고 제공이 되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탄약류들 이런 것들이 이제 팔리고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불행한 얘기지만 전쟁이 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좋은 것만은 아닌데 하여간 우리나라 K방산에는 그런 것들이 되는데 이것 말고도 우리가 이제 AI라든지 소프트웨어, 드론이라든지 이런 데에 좀 진출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그 로봇 이런 것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생각입니다. 우선 틈새 시장에 미국도 갖지 않은 그런 거를 우리가 한 겁니다. 미국의 자주포 팔라딘 개량형인데 그것보다는 우리 K9이 뒤지지 않거든요. 가격도 괜찮고 그러니까 K9이 선호가 되는 거고 TA50 이 기종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뭐 미국 기술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 비행기도 제가 보기엔 더 많이 팔려도 되는 비행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 시장에 우리가 진출을 지난번에 못했어요. 미국이 지금 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쌤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잘하면 이거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괜찮은 무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차도 조금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근데 이제 이것 말고도 아까 얘기한 로봇이라든지 드론 이런 것들 외에도 뭐 탄약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헬멧이나 전투복, 방탄조끼, 군화 이런 것도 많이 해외 수출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나타나진 않지만 소총류도 지금 외국에 팔리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정을 받고 있는 거죠. 폴란드에 수출했다 이게 엄청 화제가 됐잖아요. 진행이 잘 되고 있는데 폴란드에서 우리 무기를 살 때 우리가 돈을 꿔주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보장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즉 우리 기업들이 돈도 좀 잘 벌고 그 번 돈으로 다시 연구개발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된 장비가 나오고 우리가 외국에 수출을 하는데 전장 지역에는 현재 수출을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수출을 해서 사실은 이 장비가 실전에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이걸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환류가 잘 돼서 앞으로 수출한 장비보다 더 좋은 장비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는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돼 있어요. 처음에 이렇게 도면을 만들어서 뭘 만들어 놓으면 그거를 단추 하나도 개선하기가 쉽지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거를 고쳐야 되고 비리를 막으려다 보니까 아예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게 돼 있어서 굉장히 힘들고 그 다음에 이 비리를 저지르면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먹는 거 갖고 장난치면 안 되듯이 군 장비 갖고 장난치는 거는 박살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는 처벌을 강력하게 하고 그 대신 이 연구개발이나 이런 건 정직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KF-21이 처음에 이제 얘기가 될 때 저는 그 굉장히 회의를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전투기를 만든다고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고 만든다 하더라도 이게 수출이 돼야 이게 되는데 단순히 우리나라에서 이게 사용된다고 그래야 될까 했는데 지금은 놀랍게도 잘 진행이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계획대로 되고 전력화가 이제 실제로 사용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보기엔 반반이라고 봐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전투기가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고 무기 체계를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집중을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도 놀랄 정도로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이 좀 잘 돼서 우리나라도 물론이고 자유세계에 우리 KF-21이 명실상부하는 그런 전투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옛날에는 이런 TV라든지 컴퓨터라든지 무슨 뭐 자동차 이런 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잖아요. 저희 세대는 그랬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창의력과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잘 보좌만 되면 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앞으로가 문제인데 현재 우리 방산의 비리라고 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방산 비리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 방산 비리를 막기 위해서 너무나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모든 걸 다 갖춰야 되니까 모든 걸 다 갖추지 못하는 무기들이 우리 자체적으로 있어서 멀리 볼 수 있는 관측 장비를 만들어줬는데 무게가 20kg이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한테는 20kg짜리 관측경을 주면은 갖다 버리거든요. 차라리 탄약을 더 가져가는 게 낫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은 자기 몸에 딱 맞는 것들을 좋아해요. 브랜드도 무시를 못 합니다. 브랜드 파워가 있기 때문에 군인이라는 건 자기가 쓰는 장비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브랜드 파워가 우리가 지금 이제 막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앞으로 이제 계속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국가적으로도 지금 우리가 어떤 무기를 개발할 때 그거를 뭐 누가 후원을 해주느냐 하면 너무 그냥 국산 하니까 국산을 만들려면 10년이 걸리고 그건 좋은데 그 10년 동안에는 뭐 외국에서 사오더라도 이걸 메꿔야 되잖아요. 이거를 메꾸지 않고 우리가 개발한다고 그래가지고 10년을 기다리게 하고 20년을 기다리게 하고 그때 나오는 거는 또 10년 전의 기술이고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많이 있어서 이거는 대국적인 차원에서 결심을 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규모의 그런 경제가 있어서 또 국가 전체가 그냥 달려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그런 무기들을 만들어내는데 특히 요새 중국이 기초와 기본에 집중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개인 전투력에 집중을 하는 걸 보고 제가 조금 이제 정신을 차렸나 보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중국이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중국 전체적으로 보면 뭐 핵무기를 비롯해서 지금 전투함 같은 것도 많이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퀄리티가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많이 만들어낸다는 거에 대해서는 하여튼 우려스럽습니다. 전투기 같은 것도 잘 날아다니고 있으니까 일본은 우리보다도 더 행정적인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그 행정적인 규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무기가 많이 조달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도 사실은 기초가 튼튼하고 또 저력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F-35 같은 경우만 해도 우리보다도 한 서너 배 가지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원천적인 기술을 다 갖고 있어요. 우리하고는 틀리게. 그래서 그런 저력이 있어서 그런데 일본은 아시다시피 2차 세계대전 패전국으로서 그런 무기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내고 하는 데 대해서 스스로 제약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 무기들을 우리도 수출하기가 좀 제한이 많은데 우리보다 더 많은 제약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고 일본은 군대가 아니라 자위대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그런 자위대라는 그러한 스스로의 그 마인드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거 극복하는 데에는 뭐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앞으로 오랜 세월이 걸릴 겁니다. 우선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거는 뭐 공공연한 사실이고 핵 물질을 확보하는 것도 뭐 국제 규범에 지금 묶여 있어서 그렇지 우리가 기술이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핵 무기를 제조하고
핵 물질을 갖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가능하고 그다음에 투발 수단은 뭐 지금 미사일 충분히 갖고 있고 그 기술을 갖고 있고 한데 문제는 국제적으로 우리가 약속한 것들이 있어서 이제 제약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도 이제 계속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요즘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핵무기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핵무기를 갖게 되면 그에 따른 책임과 권한을 과연 우리가 얼만큼 발휘할 수 있을 건가 하는 문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같은 경우 핵무기가 없다고 돼 있지만 사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핵무기라는 게 있으면 억지력은 되는데 사용은 이게 쉽지가 않다. 그러한 제한 사항도 한번 잘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핵무기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핵무기보다 더 필요한 것은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더 중요하다. 지금처럼 군복무를 하는 거는 손해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놔가지고는 핵무기가 절대로 우리를 보호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고 전 세계가 지금 어지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리셋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 왔는데 이 정치, 경제, 사회뿐만 아니라 이 국방, 안보도 리셋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과거의 그런 프레임 이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점에서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 와 있는데 여기에 빨리 적응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위기가 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런 리셋을 하는데 거기에는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합의가 있기 위해서는 갑론을박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안보에 대해서 걱정은 많이 하는데 안보에 대해서 제가 보기엔 갑론을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머니 인사이드 시청자분들께서 비록 머니 인사이드이지만 세큐리티 인사이드도 좀 갖는 그런 계기가 돼서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안보를 리셋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 와 있다라는 것에 동의하신다면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것을 한번 진지하게 좀 생각해 봐야 된다. 빨리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IT 산업과 반도체를 전체적으로 함께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IT 산업을 이루는 근간이고 핵심이 되기 때문에 최근 서울에서는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죠. 대형 평수 아파트 하나, 소형 하나, 한가 하나 바꿔도 돈이 남아. 이것만 아셔도 부동산의 가격 전망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다.